구독과 좋아요 한번 외쳐줘야지.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별다셉의 사업 고민 상담소. 오늘은 프리랜서를 하고 있는 디자이너님과 함께 사업 고민 상담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우리 디자이너님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 안희진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프리랜서 활동을 병행하면서 있었는데 근래에 이쪽으로만 선택한 지는 7월 달부터. 네, 2달 정도 됐네요. 아리진 디자이너님은 저랑도 이제 연이 있었어요. 저희랑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셨죠. 제가 우리 아리진 프리랜서님 이력들을 보면 디자인 공부를 이제 해외에서 하고 뉴욕에서 디자인 스튜디오에서도 일을 하셨고요. 국내에 들어와서 저희 회사에서도 한 1년 정도 일을 하셨고, 또 이직하셔서 다른 이제 회사에서도 또 한 1년여 일을 또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프리랜서로 지금 일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뉴욕에서는 특히 조금 개인 일이 되게 중요했어요. 탄력 근무제가 거의 당연한 거였고 조직에 대한 룰이 조금 더 유연했어요. 결과물 위주였고 한국에서는 규율이 조금 더 많아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올 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장점도 있지만 일주일에 5일을 출근을 하고 그 안에서 조직 문화가 강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안에서 소속감이 강하고 작은 일을 성취했을 때 뿌듯함도 크고 저 너무 힘들어요. 어떤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는 사람 없이 제가 1에서부터 10까지 절을 시켜야 되는 것도 힘들고 작업 디자이너, 프로젝트 매니저 이런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나오면은 작업을 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더라고요. 지금 저는 사업자 등록을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굳이 해야 하는 이유와 장단점이 무엇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프리랜서로서 제가 일하는 게 졸업하자마자부터 계속해서 회사랑 병행해서 일을 했으니까 프리랜서 몸값을 조금씩 제가 조율해 나가면서 올리기는 했어요. 회사 연봉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올라갔죠. 근데 회사에서는 연차별로 평균 연봉이 있는데 프리랜서는 오를 때마다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는 제가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이거 왜 하고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적은 금액을 받았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일 때도 있었고 어떻게 측정을 해야 하는 건지 프리랜서이다 보니까 또 혼자 하는 일이라서 클라이언트 분들이 가격적인 부분에서 이게 맞나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때 이거를 그냥 가격표로 만들어서 어디다 올릴까 생각까지 해봤는데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프리랜서가 사업자 등록증을 꼭 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꼭 내실 필요는 없다가 일단 첫 번째 얘기일 것 같아요. 사업자 등록을 낸다는 것은 이제 행정적인 입장에서의 등록 여부에 대한 이제 그 부분일 것 같죠. 프리랜서는 세무적 입장에서 봤을 때 3.3%를 공제하는 형태로서의 세무 관계가 별도로 프리랜서 파트타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세금적인 문제 때문에 굳이 사업자 등록을 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이제 사업자 등록을 내게 되면 세금 요율도 달라지게 되고 처리하는 과정도 아무래도 좀 복잡해지겠죠. 회사라는 조직을 만들지 않는 이유, 그리고 본인이 혼자서 1인 기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유, 프리랜서로 하겠다라는 이유는 그런 걸 최대한 간소화하겠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세무적인 입장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꼭 해야 될 필요는 없다. 다만 본인이 이제 맡는 업무들이 처음에는 되게 소규모로 작은 업무들이 이제 수주받아서 진행될 경우가 많겠죠. 이제 상대 업체들도 규모가 작거나 또는 개인이 의뢰를 하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규모가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을 통해서 업체에 대한 어떤 인허가에 대한 부분과 행정적인 이제 절차상에 필요한 기본적인 부분,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큰 회사일수록 세금 계산서 처리에 대한 요구가 요청가 많아지죠. 본인이
사업자 등록증이 없을 경우에는 그 업무를 이제 수주를 못하게 되는 거죠. 기업에서는 일정한 금액이 움직일 때 금액을 재무제표상으로 이제 처리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이제 입장이 될 텐데, 해당 부서가 아닌 담당 부서에서는 3.3%로 공제해서 원천징수 처리하는 것보다는 세금 이제 관련된 부분과 여러 가지 증빙 절차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는 경우, 그게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제 질문은 꼭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셔서 꼭 할 필요 없다. 하지만 내가 일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것이 이제 편리하게 되고요.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순간서부터는 이제 세무서부터 행정적인 부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아지게 되는 부분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뭐 당분간 뭐 그냥 사업자 등록 없이 업무를 보셔도 될 것 같은데, 향후적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이 다양한 좋은 업무들을 많이 하실 확률이 높겠죠. 프리랜서의 몸값 책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가격 책정의 부분으로 문의가 되시는 건데, 크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양을 선택할 거냐, 질을 선택할 거냐. 양을 선택할 경우에는 금액을 좀 낮게 받더라도 많은 것으로 이제 수익을 내겠다라는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질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면 1년에 한두 건을 하더라도 내 그 질에 맞는 것에 대한 금액이 산정되어질 때만 그 업무를 수행하겠다라는 이 둘 중에 하나의 부분 중에 하나를 본인은 일단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이 일을 제공하거나 요청하시는 분들이 중소기업이라든지 개인들이 의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기 때문에 경험치가 없다 보니까 이분들은 산정된 금액을 사실은 갖고 있지는 않죠. 낮은 가격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셔서 양으로 낮은 가격 책정하시는 프리랜서 분들이 많은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라고 생각해요. 질에 대한 부분들을 자기가 높여서 그 결국은 내가 회사에서 일하지 않아도 내가 독립적으로 일해도 알아서 그 단가를 회사에서 버는 금액 이상으로 벌 수 있는 조건이 된 상태의 프리랜서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라는 전제를 항상 깔고 얘기하는데,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가 가격을 낮추는 걸 원하는 데는 그게 프리랜서가 아니라 다른 회사든 가격으로 측정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결국은 본인 거 아니더라도 10원, 20원 싸면 거기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놓고 그 뒤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그리 할 거냐? 전혀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질적인 부분을 선택을 한다. 클라이언트들이 대부분 좀 작은 업체, 영세한 업체들이 의뢰를 하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이걸 못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지만, 금액이 너무 낮으면 오히려 저는 더 믿음감이 안 실려요. 오히려 얘 초보 아니야?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함이 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것은 자연스럽게 경험치에 의해서 쌓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양을 선택할 거냐, 질을 선택할 거냐는 큰 방향을 먼저 선정하시고, 큰 방향을 내가 최소한 1년 동안 운영했을 때 최대치가 어느 정도일 것이냐를 놓고 역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본인 스스로 책정가를 본인이 모르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그 가격에서 좀 낮춘 상태로 점점점 가격을 높여 올려보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로고 하나를 만드는데 100만 원을 수주를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100만 원이 허용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업무가 들어오면 150만 원을 요구하는 거예요. 오케이를 한다면, 그리고 200만 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일들이 안 들어와요. 내 금액에 마지노선은 150만 원이구나 라는 형성이 될 수 있는 거죠. 앞에 있는 부분들은 본인이 먼저 기준을 세워서 거꾸로 가는 방법이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본인이 시행착오를 계속하면서 적정가가 얼마일 거냐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디자이너시니까 디자이너들끼리 모이는 이제 커뮤니티나 프리랜서로 또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 주변 지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또 이야기를 들어서 업계 평균가가 대충 어느 정도 선인가라는 정보를 또 받으셔서 이걸 기준으로 잡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다시 돌리면 업계 적정가라는 건 없어요. 결국 자신의 실력 대비에 그 가격을 본인이 잘 산정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자본주의에서는 수요와 공급, 당연히 공급하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수요가 높아지면 또 그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기준을 잡으시면 좀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도움이 되십니까? 네, 맞습니다. 와우.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받아보고 좀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질문하실 게 있으신가요? 네, 마지막 질문은 디자인 일을 계속 하다 보면은 회사들과 경쟁해야 되는 시점이 올 텐데, 그때의 프리랜서로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은 뭐가 있을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장점, 그 다음에 중소기업보다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장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열정과 참신함? 중소기업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가 또는 스타트업으로 내려갈수록 갖고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스피드예요. 속도. 대기업은 절차 과정상 뭔가 하나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절차와 단계를 거쳐야만 되고요. 중소기업은 대기업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만큼의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스타트업은 대표한테 직접 가서 나 이거 할래요 말래요 이거 해야 돼? 그러면 오늘 그냥 네가 해. 네가 하면 내일 결과 갖고 와. 결국 이 스피드거든요. 프리랜서가 갖고 있는 장점은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 스피드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한테 의뢰가 들어오거나 또는 지금 하고 있는 업무들의 공통점들이 짧은 시간, 이걸 정식적인 저희 같은 회사에 의뢰를 할 경우에 최대한 단축시키는 부분이 전제 조건에 분명히 깔리는 일들이 많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내가 해소할 거냐라는 준비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걸 결국 해결하는 건 본인이 갖고 있는 스킬이나 테크니션의 부분이 될 거겠죠. 그 부분에 대한 장점이 부각되어야 회사라든지 경쟁 업체들과 프리랜서 1인 기업가에서의 경쟁에서 가장 우선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조직은 어쨌든 간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제반적인 사람의 인격, 품삯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제 조건에서 본인이 혼자 한다는 건 에너지를 그만큼 그 사람들보다 본인이 더 많이 쓰는 거지만, 그걸 오롯이 또 본인이 하기 때문에 부가적인 지출 비용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본인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는데 또 한 명을 넣게 되면 당연히 반반을 쪼개든 계속 수단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본인이 회사가 돼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결국 내가 프리랜서를 하려고 했던 건가 괴리감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속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격적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적 경쟁력은 맨 앞에 제가 우리 질문하셔서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본인의 부분을 조절해서 맞춰서 움직이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네, 많은 도움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셔서 이런저런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해본 소감이 어떠신지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정기적으로 출연해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이렇게 항상 콕콕 집어서 잘 예시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도가 쉽지만 벨다쌤께서도 제가 설득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네요. 그건 다음 편에 이어지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여러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애로사항이 있거나 고민이 있거나 걱정이 있으신 분들 이 밑에 지금 나와 있는 이메일 주소, 그 다음에 이 댓글창에 또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또는 출연 신청을 요청하시면 제가 찾아가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또 좋은 의견과 이런 것들을 전달하려고 하고요. 이렇게 또 참여해 주셔야 더 많은 분들이 또 서로 이 좋은 이야기들을 공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